그래서 멀리 천안에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파운더스 플래티늄 임세광 리더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린월드 ABO 임세광입니다. 저희 시골은 컴퓨터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판사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파트너들이 스폰서가 서울 간다고 지금 아프리카 화이팅! 천안팀도 화이팅 하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처음 뵙게 됐습니다. 저는 시작은 좀 오래됐어요. 2000년 말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때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르는 소비자분이 이제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전달했고 그 아내가 전달함으로 이제 저는 그냥 방해는 안 하고 방관은 했죠. 처음에 그냥 놔뒀어요. 근데 아내가 강권을 했어요.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제가 스스로 알아봤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강권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알아보다가 2001년 이제 봄부터 아마 한 3, 4월쯤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팅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피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에요. 이상하죠? 제가 거북이처럼 왔어요. 정말 거북이처럼. 여러분, 아메이요. 정말 대단한 사업입니다. 버티기만 해도 돼요. 제가 그 설명해 드릴게요. 버티기만 해도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시작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요.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 제가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어요. 그럼 저 100만 명 넘어에 있었겠죠. 처음 가입했으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 2015년도에 유자격 플래티늄 이상이 5,000명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파운더스 플래티늄 중에도 제가 항상 20%가 넘어요. 현재 20%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상 빼고 제가 현재 3,500등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중에도 제가 20%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작년 소득이 크진 않지만 4,800만 원이었어요. 소득 신고 한 개. 버티기만 했거든요. 미팅만 나왔거든요. 전 지금이라도 다 그만두고 미팅만 나온다 해도 하겠어요. 그냥 미팅 참석했는데 그 돈이 된다면 왜 안 해요? 바보지? 그런데 아메이가 더 좋은 게 뭐냐면 모든 성공은요. 극소수 1%만 성공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메이는 제가 이만큼 왔듯이 제가 지금 저희 본가에 온 거잖아요. 저희 박경자엔 주재호 박사님한테 왔는데 이 극소수 1%의 성공자시잖아요. 지금 파운더스 카운슬 여행도 가셨고 제가 이 자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공은요.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갈 수가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요. 여기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허락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노력하고 끝까지 버티면 되고요. 속도 문제는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을 해서 가는데 지금까지는 저의 성공을 위해서 왔고 지금부터는 좀 달라요. 함께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사업의 매력입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함께 성공하면 저도 여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아메이 사업의 매력입니다. 다른 데 이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 왔으니까 얘기 2가지 해드릴게요. 금도끼, 은도끼 얘기 아시죠? 선녀와 나무꾼 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이제 하늘나라에도 선녀가 적체인 거야. 노처녀 선녀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이제 문제된 거야. 이거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경험한 선녀가 있었잖아. 연못에 내려와서 미리 옷 뺏겨가지고 강제로 결혼한 사람 선녀가 있었잖아요. 이 선녀가 얘기해 준 거야. 너 이 연못에 내려가면 어떤 나무꾼이 와서 네 옷 가져갈 테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가. 그러면 돼. 이거 정보 들었잖아요. 진짜 내려왔어요. 그 연못에 내려와가지고 이 선녀가 옷은 주섬주섬 벗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목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안 와. 이놈의 나무꾼이 안 와. 열받았죠? 그래서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 숲속으로 갔어요. 나무꾼 찾으러. 나무꾼이 나무 패고 있네? 그래서 막 쫓아와서 당신 나무꾼 아니야? 왜 안 와? 그때 나무꾼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금도끼, 은도끼 나무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선녀와 나무꾼이 아니고 방향을 잘못 찾았다고. 21세기는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제가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21세기 가정사가 바뀌었어요. 개미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엄청난 농부 열심히 살죠? 농사 엄청 잘 짓죠? 근데 땅이 어떻게 됐죠? 산성화돼 버렸네. 소출이 안 나오네, 소출이. 애 대학도 가르쳐야 되는데 수입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 집에서는 어떤 소리 날까요? 곡소리 나죠. 아이고 아이고. 그죠? 그럼 배짱이 볼게요. 배짱이 맨날 놀았죠. 놀고 노래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튀어버렸어. 유명한 성악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허구한 날 게임에 빠진 거예요. 허구한 날 게임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프로게이머가 됐어요. 연봉 5억. 프로게이머 현재 연봉 5억이 넘습니다. 잘 나가면. 이 집안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과거의 지식과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 생각으로 21세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방향성과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21세기에 가장 크게 느끼는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나이 리스크입니다. 이 나이 리스크예요. 자, 제가 두 가지 2026년도에 정확히 접목되는 두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2026년도에 우리나라 얘기예요. 평균 100세 시대가 열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고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20%가 넘는 시기가 바로 불과 2026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마주 떨어져요. 여러분 나이에 8년을 더해보세요. 그럼 바로 이런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왜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냐면 아파도 상관없었고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환갑을 못 넘어가니까. 죽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요, 안 죽어요. 아파도 안 죽고요, 돈 없어도 안 죽어요. 이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현재 나이가 올해 50세예요. 50살인데 저한테 50년이 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장 큰 이 나이 때문에 오는 리스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당면한 돈의 리스크가 기다릴 겁니다. 또 하나, 건강의 리스크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이 긴 세월 동안에 오히려 죽는 게 나아요. 무섭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기간이 너무나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를 통한 돈과 건강의 리스크. 이거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심각한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저는요, 왜 암회하냐고요? 이게 겁나서요. 너무 오래 살거든요. 제가 현재 이제 낮에는 식자재라고 고추장, 된장 나르는 유통업을 해요. 근데 제가 단점이 빨간 날이 없어요. 지금도 일하고 온 거거든요. 토요일도 없어요. 똑같이 돌아가요. 근데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리스크.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리스크 중에 하나만 준비되면 다 준비돼요. 다 아시죠? 요거만 준비되면 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저게 준비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방향성은 뭐냐면 요 돈을 준비하는데 네 가지 방향성을 볼 겁니다. 첫 번째, 수입의 방향성과 그 방향을 뒷받침해 줄 도구,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속도, 방법, 요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돈을 만들어 가는데 첫 번째, 이 방향성. 여러분이 수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짧을 때는 크기가 좋아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근데 나이가 길어지면 크기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그 수입이 나올 것인가? 지속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지속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수입은 아무리 커봐야 한계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끝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제는 포인트는 물론 크기와 기간을 두 마리 다 잡으면 좋죠. 그러나 크기가 안 될 땐 기간부터 중점적으로 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도구를 바라볼게요. 도구는 로보트 기술사기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놨죠. 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거 갖고 활용하면 돼요. 이거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EBSI. 직장 생활은 당연히 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끝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어려워서 준비하는 게 뭐죠? 전문 직종 자영업. 이거의 한계는 뭐냐면요. 수입은 클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지속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속성. 의사도 제 친구가 치과 의사들 여러 있는데 얘들이 이게 힘들어요.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 보는 거잖아요. 얘들이 마사지 다녀요. 이거 푸느라고. 언제까지 일할 거냐 하는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분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다리가 끊겨 있죠. 저희한테는. 근데 요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가 분면에 두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희 씨 다 알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워 계신데 1년에 6조를 벌었대. 나는 서 있고 걸어 다니고 멀쩡한데. 그죠? 누워 있는데도 6조를 벌어요? 이건희 씨. 또 하나 페북의 창업자 누구죠? 마크 주크버그. 4차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요. 이 사람이 1년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수익이에요. 1년 400억 불. 불은 원이 아니죠. 곱하기 1000을 해야 돼요. 얼마? 400조입니다. 40조. 1년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40조를 벌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원래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내 건데 내 거를 활용해서 이 사람은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나는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투자 얘기해 드릴게요. 돈은요 이렇게 버는 겁니다. 돈, 진짜 돈은 이들도 벌지만 이렇게 버는 거예요. 인도의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최대 기업이 있어요. 플립카트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이 플립카트라는 회사가 인도가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인구가 13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13억 인구의 인터넷 최대 쇼핑몰을 갖고 있는 인도 기업입니다. 이걸 누가 볼까요? 전 세계 민감한 대기업들이 보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월마트 요새 잘 나가요? 못 나갈 것 같으세요? 앞으로? 못 나가요. 오프라인 갖고는 안 돼요.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모바일 쇼핑의 그 매출 비중이요 61.6%가 넘었대요.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바라보는 게 야 오프라인 안 되겠다. 준비하자. 그래서 이걸 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77%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플리카트에. 근데 이 월마트보다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누굴 것 같아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먼저 본 거예요. 플리카트에 2조 5천억을 먼저 투자한 거죠. 그리고 얘가 인수해버렸으니까 팔았겠죠? 얼마에 팔은 줄 아세요? 12조. 그럼 얼마 수익 냈죠? 9조 5천억. 이렇게 돈 버는 겁니다. 근데 기간이 중요해요. 요거 보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으세요? 딱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전에 2조 5천억 투자해놓고 팔았어요. 돈은 이렇게 버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버세요. 할 수 있으시면 대단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억만장자들 있죠. 억만장자들. 제가 관심 있어서 이거 찾아봤는데 억만장자들은 누구를 억만장자라고 하냐면 10억 유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대요. 억만장자라고 표현. 억만장자 한 1억 있으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10억 유로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6천억입니다.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억만장자라고 하는데 이거 가진 사람 있어요. 몇 명? 1826명. 지금 70억인데 60억대. 제가 그래서 이걸 나눠봤어요. 야, 대단하다.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명일까? 몇 프로테이지일까? 제가 계산기 뚜리기다가 공 잘 붙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 전 세계 인구 중에 0.0000003%가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부예요.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심심해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7,530원. 한 달치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209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 157만 원이 나와요. 그죠? 이거가 한 달이잖아요. 그럼 12달 하면 1,884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이걸 나눠봤어요. 8만 5천 년이 걸립니다. 왜 우리의 삶이 바쁘기만 하고 삶이 안 바뀌는지 아시겠죠? 1조라는 돈은요, 한 푼도 안 쓰고 1억씩 저축해서 1만년이 걸리는 돈이에요. 저희가 이래서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워크하든 늘 열심히만 살아야 되고, 근데 늘 삶은 변화는 없고, 준비는 안 되고, 어렵기만 하고, 앞날만 생각하면은 암담하고. 근데 이들은 왜 이럴까?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요, 평생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다 끝나게 됩니다. 예, 나이 먹고요, 참담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이건희 페북처럼 기업을 만들든가, 이들처럼 투자를 하든가. 내가 주식 투자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단위가 틀리죠? 이런 게 진짜 투자입니다. 이런 투자,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책을 쓰세요. 음반을 내세요. 일기 쓰는 거 마시고 돈이 돼야 돼요. 이건 돈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메달 따야 되는데 우사인 볼트보다 앞에 달리셔야 돼. 펠프스보다 먼저 수영 나가야 돼요. 그런 거 어렵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인기 있는 건물을 사셔야 돼요. 건물은 인기 있는 곳이 항상 이동하는 거 아시죠? 천안도요, 여기가 명동이었는데 지금은 다 옮겨가 가지고요, 반대편으로 갔어요. 여기 다 어떻게 될게요? 다 빈집 됩니다. 빈집. 빈 건물 된다고요. 그러면 항상 인기 있는 건물을 사야 돼요. 그런데 이거의 공통점은 뭐죠? 왜 못할까요, 우리가? 그렇죠. 자본과 능력이 안 되죠.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살펴볼 도구, 진짜 도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돈 있는 사람들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나이만 먹어가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셔야 돼. 이거를 못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 평생 열심히만 살게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의 핵심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래서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왜 경영이라고 붙였느냐?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경영하고 소비를 경영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 싸움도 아니고요, 능력 싸움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차피 짜투리 시간, 어차피 가진 소비, 어차피 늘 하고 있는 이 소비만 하면 그 우리 다속한, 그리고 안 써도 아시겠죠? 여기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아시면. 다른 거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철저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저거를, 도구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두 가지 핵심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그림도 제가 아주 심플하게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그릴 줄만 아시면 돼요. 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것만 이해하시면 요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요걸 이해하시지 못하고 그리지 못하시면 절대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하거나 나도 돈을 벌 수가 없죠.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저거. 지금까지 현재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총판 도매 소매라든가 이걸 축소한 이런 그림이겠죠. 이런 그림은 핵심은 뭐냐면, 제조와 광고 유통이라는 이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소비자라는 사람들이 뭘 제공할까요? 돈이죠. 그래서 여기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죠. 돈을 버는 구조.
여기는 돈을 그럼 쓰는 구조일 수밖에 없죠. 소비자는요,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버는 데는 제조, 광고, 유통, 요게 사업 기회고요, 사업 영역 파트입니다. 요 파트에 들어가야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소비로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죠. 여기는 오로지 소비 파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통구조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서 저 유통이 변화합니다. 첫 번째, 가격 요인. 두 번째, 품질. 그 다음 AS. 그 다음 뭐겠어요? 편리함. 그 다음 요즘에 중요한 가치, 명품, 친환경,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제일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보상. 보상. 제가 좀 흥분하면 글씨가 좀 날아가거든요. 소비자는 이 방향성이에요. 왜? 소비자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돈이에요. 돈. 모든 삶의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 있거든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장 소비자 욕구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보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유통은 변하지만 이 보상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많이 해줘야만 소비자가 걸려. 그럼 이건 뭐예요? 소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이게 소비자 이동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소비자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바라보면 이거 보시면 되죠. 이거 보시면 돼요. 소비자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흐름 때문에 유통구조가 축소가 되는 거죠. 왜? 편리하게 해야 되고 돈도 많이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뭐였죠? 이마트였죠. 유통구조 축소해줘가지고 제가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유통구조를 축소해서 소비자를 땡겨와서 돈을 버는 구조였죠. 근데 이것도 요 중간에 있는 업체들은 다 유통업체죠. 유통업체. 그죠? 유통업체. 돈을 얘들이 번다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보상이 되나요? 안 돼요. 완벽한 보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간에 없어야 된다고. 중간이 없어야 되죠. 그럼 이 그림. 이게 무슨 그림이죠? 직거래죠. 이게 완벽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구조라고요. 중간에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껴있으면 안 돼. 그럼 직거래가 되려면 누가 돼야 되죠? 이 직거래를 하는 업체는? 첫 번째 조건? 제조업체여야 돼요. 제조업체가 아니면요, 완벽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마진 가져가야 되거든. 중간에 껴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비교해보세요. 일반 유사 다단계 많죠? 그거 제조업체 보셨어요? 유사업체들. 김태수 박사님이 얘기하는 2,600개 이상의 유사업체들. 다 뭐예요? 이마트랑 비슷한 유통업체입니다. 완벽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업체라고요. 그냥 완벽한 보상을 해주고 가장 많이 돌려줄 수 있는 구조는 직거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직거래가 되려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간상인 하잖아요. 고추장, 된장 나는 유통. 저도요, 반품을 다이렉트로 공장으로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떠 안아야 돼요. 반품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제가 떠 안아야 되는. 근데 직거래는 완충지대가 있나요, 없나요? 소비자가 반품하면 다 떠 안아야 되죠. 그래서 직거래의 원래 기본이 고품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품질이 좋지 않으면요, 이 회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직거래 원칙입니다. 그럼 거꾸로 유사업체, 유통업체는 품질이 고품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거래 업체의 원래 원칙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직거래가 되려면 고품질이어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 더, 아메이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품질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제도를 선택해 놨어요. 이게 소비자 보호 장치입니다. 안전 장치예요. 믿고 써볼 수 있게 해주는 요 세 가지 때문에 완벽한 직거래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파트너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우리한테 사업의 기회가 되려면 제조는 할 수 없고 광고와 유통이 사업 기회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기업들의. 그럼 나도 돈을 벌려면 저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메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자, 아메이가 소비자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죠. 마케팅력 대단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한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우리한테.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거 충분히 하죠. 제품 좋고 물건 직접 만들고 초일류 기업이고 부채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안 하고 ABO한테 중간에 껴있는 이 30% 캐시, 현금, 요게 어디죠? 바로 유통 광고 영역이에요. 35% 캐시라는 게 이 이마트가 가져갔던 바로 유통 영역인 거죠. 그거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우리 소비자한테. 광고 유통 영역을 소비자한테 줬다고요. 이게 첫 번째 특전이에요. 돈 벌려면 이거 했어야 되는데 광고 유통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왜? 다 돈 있는 애들 했거든. 돈 있는 기업의 영역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아메이가 안 함으로써 내 영역이 된 거죠. 이게 대기업들이 했던 사업 영역이라고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궁극적으로 이마트가 왜 0.1% 포인트 주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돌려줘야 소비자가 이제 오는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이거 갖고 막 우르르 몰려가세요? 0.1% 포인트? 있으나 마나죠? 관심도 없죠? 왜? 너무 작아서. 근데 신이용은 하는 거예요. 왜?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근데 왜 이렇게밖에 못 주느냐? 지사를 줘야 되니까. 35% 지건데 거기서 떼줘야 되니까 많이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맹점인 거예요. 유통업체들은 많이 못 줘요. 그래서 완벽하게 되려면 직거래해야 돼요. 근데 아메이는 내 거, 이 아메이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중요해요. 첫 번째, 요게 이제 구분이 됐죠? 여기로 가면 저게 다 내용이 내가 다 돌려오죠? 두 번째, 요 그림이 중요해요. 소비자 거 누구 거예요, 여기서? 소비자 누구 거예요? 누가 모집했죠? 누가 연결했죠? 이마트가. 기업이 연결했죠. 여기서는. 아메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그런 거죠. 그럼 누가 연결하겠죠? 그렇죠. 그게 보이시면 돼요. 이게 바로 MGM이라는 사업 기회입니다. 멤버, 겟, 멤버.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는 기업이 다 연결합니다. 이 영역에선. 근데 이 영역에서는 소비자가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난 5월 9일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슬레 아세요? 네슬레? 지루한 커피 업체죠. 이제 잘 안 팔려요. 그래서 고민해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커피 업체? 스타벅스 별다방. 스타벅스. 그래서 네슬레에서 야, 안 되겠다. 스타벅스의 커피와 차를 유통하자. 그래서 유통판권을 샀어요. 얼마하게? 얼마 투자할게요. 그 스타벅스의 커피와 차를 유통하는 유통권을 얻는데 얼마 투자했는 줄 아세요? 8조를 투자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날. 여러분, 아메이가 네슬레나 스타벅스보다 못한가요? 대단하죠. 근데 그 판권을 여러분들한테 주는데, 얻는데, 여러분들이 얻으셨는데 돈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그거 보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유통 판권 대단한 거 얻으려면 돈이 들어간다고요. 아무나 안 준다고요. 맹한 소비자한테 안 준다고요. 왜? 줘봐야 못 파니까. 줘봐야 유통 못 시키는데. 주겠어요? 저 같아도 안 줘요. 저 같아도 이런 맹한 소비자하고 사업 파트너로 안 한다고요. 바보죠? 바보잖아요. 나 같은 소비자를 파트너로 선택하고 그거를 돈 한 푼 없이 그 판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업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메이가 안 하니까. 그걸 내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했는데 그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이게 대단한 사업 기회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요거 구분되시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대가 또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이 소비자 욕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가 발달했죠? 인터넷, 모바일, 물류 시스템, 택배, 뭐 드론까지 한다고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 세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면서요, 뉴 비즈니스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패턴이 나타났느냐? 공급자는 다 제조예요. 그죠? 소비자. 공급자가 있으면 당연히 소비자가 있겠죠.
새로운 패턴의 하나 흐름이 생겼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불러보세요. 아실 거예요. 우버, 에어비앤비, 또 알리바바 유명한. 손정희가요, 이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대박난 거 다 아시죠? 그렇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걸로 카카오, 그 다음에 배민, 배달의 민족. 제가 아미를 써놔볼게요. 이들의 역할은 뭐죠? 그렇죠. 연결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공유경제, 또 다른 좋은 말, 멋있는 말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공유와 이 플랫폼을 다른 말로 연결이라고 그러죠. 공유하고 연결하는 시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결자인데 여기 다 누가 연결하고 있죠? 정답. 기업. 아미는 연결한다 안 한다? 아미는 본연의 공급자 역할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미의 파트너와 됐을 때는 누가 연결한다? 그렇죠. ABO라는 소비자가 연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 연결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기업이냐? 소비자냐? 이건 당연히 미래 비즈니스예요. 이제 뉴 비즈니스 패턴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돼가요. 연결만 해도 돈이 되고 대기업이 됩니다. 다 대기업 80조, 30조, 10조 다 넘어가요. 조 단위예요. 다. 이런 대기업이 되는데 뭐만 했다? 공유, 연결자의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죠. 왜? 뭐 갖고 있죠? 다 돈 갖고 있죠. 여러분한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워런 버핏이 어우 사장님 대단한데 나 사장님 믿고 10조 투자할게요. 가능해요? 못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저 연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가 그 기반을 마련해주고 나한테 하라고 한 거죠.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 연결자의 주체자만 보이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이들과 내가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기업의 패턴을 만들어준 게 아메이입니다. 여러분들요, 이거 걱정되세요? 아메이 더 조인하세요. 그거 걱정되시면. 이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데도 우리 파트너들도 화이팅!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래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았죠. 자, 이런 비전까지 봤는데 이거 해결됐죠. 왜 이게 보이셔야 되는지. 이거 이제 해결됐죠.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요 그림이 뭐냐면 요 그림. 이 매출을 나 혼자 안 이끌었다는 거지. 소비자가 함께 모여져 있다는 거죠. 그죠? 소비자가 모여서 이 매출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만 이제 풀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수입 배분의 공정성. 그것만 해결되면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이제는. 사업 기가 막히죠. 대단하죠. 내가 어차피 할 수 없었던 일이고 만날 수 없었던 일인데 내가 만났어요. 근데 그 매출이 나 혼자 일으킨 게 아니죠. 함께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큰 거죠. 왜? 생필품의 특성은요, 들쭉날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쓰는 게 늘. 그러니까 늘 비슷하니까 내가 혼자 모여서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진다는 거지. 모여졌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시간 관계상 강적신 사장님이 좀 빨리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여긴 다 아시는 거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럴까요? 좀 하여튼간 좀 속도를 빨리 했어요. 제가 끝나는 게 벌써 끝날 시간 됐네요. 한 40분에 맞추려고 했었는데 예, 그냥 그러면 좀 천천히 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그래서 요것도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 사업은요,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에요. 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그 중국의 홀리첸이라든가 왕리카 이런 분들은 뭐 몇백억이니 뭐 천억 가까이 수입을 도전한다느니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입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초를 여러분들이 단단히 하시고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헷갈려요. 늘 설득당해 오시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주 박사님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여진다는 거죠. 똑같이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할 때 저희는 모여지는 거죠. 아까 내가 모았듯이 전체 80만 원이 모여지고 6% 4만 8천 원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나와서. 그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 거죠? 어떻게 나눠 가질? 우리의 상식은요. 모두가 다 n분의 1. 이게 착시 효과예요. 똑같이 나눠 가지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게 착시 효과예요. 그럼 난 일 안 하죠. 똑같이 일하고 하면 똑같이 주는 건 수긍하는데, 저는 착해서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누군가 농땡이 치는 놈 분명히 있죠. 근데 집에 갈 때 똑같이 주면 그 한 번은 속았어. 다음날도 속았어. 3일째까지. 그럼 내가 바보지. 그죠? 내가 바보죠. 그럼 저도 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망한 게 소련이에요. 싸워서 지는 게 아니에요. 소련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엠브레인은 그러면 공평한 게 아니다. 어떻게 나눠 가져야 돼? 그래서 아미에서 규칙을 정해놨죠. 공평하게 하려고. 첫 번째, 후자순. 두 번째, 노력순. 그래. 우리는 먼저 찾아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항상 사람은 그렇잖아. 내 거 내가 먼저 찾아와야 되지. 그러면 맨 나중에 너부터 찾아가. 그게 후자순이잖아요. 그래서 후자순은 나눠주고 노력순은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에 반해서 선착순에 속지 마세요. 빨리 와. 우리 많이 줘. 선착순이 후발업체의 미끼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시간 관계상 그거 뭐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지만 선착순은 항상 이런 조건이 안 되는 후발업체의 미끼예요. 미끼. 빨리 와. 빨리 오면 돈 되고 너 많이 돼. 그리고 너샷 커질 수, 이거 속지 마세요. 우리 사람 노력순인데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전체 48,000원에서 3% 6,000원 찾아가죠? 3% 6,000원 찾아가죠? 똑같은 원리로 셋이 모여진 게 60만 원이죠? 그럼 6% 36,000원. 어라? 둘이 먼저 찾아갔죠? 얼마 찾아갔죠? 12,000원. 얼마 남았죠? 24,000원. 전체 38,000원에서 36,000원 빼니까 12,000원. 이 사람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나눠졌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죠. 그럼 누가 제일 화날까요? 이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노력이에요. 여기에 노력이 공평하게 평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되네 안 되네 원천봉쇄한 게 이겁니다. 왜? 노력하라는 거예요. 돈 더 벌고 싶어? 노력해. 이 제도가 없었으면요 불평 불만만 매일 쏟아질 겁니다. 왜 주재 박사님은 10억 20억 받아가고 나는 6,000원도 안 되고 왜 그래? 왜?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그죠? 남만 부러워하고. 주 박사님은 그만큼 노력하신 거고요. 당신이 10,000원인 건 당신이 그만큼 노력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내 입을 완전히 막아놓은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벌고 싶어요?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이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5사람을 똑같이 전달해서 20만 원씩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은 78,000원의 소득이 돼요. 가장 나중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우리 아메의 소득이에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업은 먼저 하고 나중 하고 상관없어요. 60년 전에 한 사람이나 60년 후에 하는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노력의 크기 얼만큼 했느냐 그 차이뿐인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평가받으시면 돼요. 다른 거 평가받는 거 없어요. 저희는 잘났네, 이쁘네, 멋있게 생겼네, 키 크네, 못사네, 돈 많네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노력 얼만큼 하셨는데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하고 대단한 사업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업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커지는 거 아시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커지면 400, 300, 200, 100 안 오실 것 같죠? 버티면 옵니다. 네, 버티면 와요. 300, 200, 100 버티면 와요. 저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제가요 2001년 시작하고 2002년도에 1년 조금 걸려서 플래티넘 일찍 성취했어요. 그렇게 하고 두조가 SP도 가시고 막 좀 잘 나가는 줄 알았지. 근데 곧 그만두시더라고. 곧. 자기 생활로 돌아가시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쫓아서 가시고. 그럼 저도 포기해야 되겠네?
저희 부부가요 9%까지 떨어졌어요. 1,000만에서 9%까지 떨어졌다고요. 제가 매출 보고 돈만 봤으면 저도 그만둬야지. 전 그거 본 거 아니에요. 이거 본 거예요. 그냥 했어요. 그냥 미팅 가고 펑션 가고 그냥 계속 갔어요. 혼자 아내랑 계속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2012년부터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은 1,000만 걱정 안 합니다. 네, 거의 루비 볼륨 비슷하게 매달 나와요. 뭐 하든 안 하든. 지금은 그래서 3,000만이 목표거든요. 3,000만을 한 번도 못 찍었어요. 3,000만 PB를. 그래서 그거 지금 목표고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버티니까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뭐 제가 뭐 여기에 올인한 것도 아니에요. 제 일 하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서 열심히, 시간 많으면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이 별한테 90만 원 나오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매달 나와야 되죠. 매달 나오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도 왜 나오죠? 생필품, 그 다음에 신상품, 그죠? 네, 이거 제가 이 순서대로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증가 있죠. 경험 증가 되죠. 시스템이 있죠. 이건 누가 하는 거죠? 회사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회사가요. 제가 하라도 말아도 제가 자도 연구실 불 안 켜주고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제품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우리 사업은?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 사업은. 원래 이게 문제거든요. 모든 일반 사업은 제품이 허접해요. 근데 우리 사업은요, 제품이 대단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사업은 문제될 게 없거든요. 이게 원래 일반 사업이에요. 제품 때문에 되고 안 돼요. 일반 사업들은. 근데 우리 사업은 이건 대단한데 이것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또 딴 데로 빠질까 봐 그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고요. 우리 사업은 나만 잘하면 된다고. 나만. 이게 대단한 사람. 나만 잘하면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매달, 평생, 증가, 상속.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대단합니다. 제 소득이요. 저 노후 걱정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는. 넉넉하진 않아도 4,800만 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만큼만 계속 해도요. 일 않고 요만큼만 미팅 나가고 파트너들 전화 좀 몇 번 하고 그럼 얼마 나온다고요? 4,800만 원. 노후에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걱정 안 된다고요. 단지 제 삶에 자유가 없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뿐이죠. 이거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돼요. 요거 하세요. 요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하리라. 자, 보세요. 이거 뭐죠? 별이죠. 왜 별 됐을까요?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핀이 작든 높든. 왜? 이 지식을 알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 이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막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방법 없으니까. 우리는요. 핀은 작든 수입은 작든 뭔 상관이에요? 알잖아요. 이거.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옳은 길로 인도한 거 아닌가요? 대단하죠?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자, 요런 것들이 한번 이루어지면 제가 좀 흥분하면 글씨가 막 이래요. 저희 파트너들. 그래서 1,000만을 한번 유지하면 SP라고 그러고 1년에 3달 유지하면 GP, 6번 유지하면 플래티늄이라고 그래요. 소득은 150에서 200 정도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요 300도 돼요. 왜? 다 소비자라. 사업자가 없어요. 여러분 SP 가면서 무슨 사업자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뛰어서 가는 핀이에요. SP는. 사업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요 300 가까이 돼요. 왜? 다 소비자니까. 근데요 안정되면서 사업자가 나오면요 소득이 오히려 줍니다. 왜? 그 사업자가 노력하잖아요. 그 사업자가 소득 가져가잖아요.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SP 갈 때 뭐 거창하게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뛰어다니면서 하면 이거 돼요. 사업자 안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사람을 제가 이제 아까 주 박사님 요때 하는 일이에요. 이제 요때부터 저를 통해서 두 사람의 저런 사람을 만들면 사파이어. 소득은 6천만 원이 넘겠죠. 제가 5천 되니까. 그럼 세 사람을 그런 옳은 길로
인도하면 에메랄드, 연봉 8천만 원 이상 되겠죠? 6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면 다이아몬드. 요때부터 이제 진짜 자유가 오겠죠. 만족한 삶이 되겠죠. 완벽한 자유는 아니래도 요거 그려놓고 밤마다 보세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는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요 그림 그려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항상 그려놓고 다니세요. 6개 동그라미 그려놓고, 저도 항상 그래요. 제 파트너 1번 누구 넣고, 아유, 좀 늦을 것 같아. 단사람. 누구 넣을까? 이거 항상 그리시면 돼요. 제가 하는 동안 기간은 뭐 좀 걸리든 덜 걸리든 상관없어요. 이 그림을 머리에 두고 누구를 채워갈까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6개만 채우면 뭐예요? 다이아몬드. 6개만 채우면 다이아몬드예요. 별과 같이 6명을 인도하신 거라고요. 삶을 바꿔주잖아요. 200만 원의 소득이 되는 6사람의 삶을 바꿔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저는 항상 머리에 그려가고, 여러분 머리에 혹시 이거 있나요? 그리시면 돼요. 그거.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무슨 문제? 3번째. 요 그림을 얼마나 빨리 그려낼 속도 문제가 남았죠. 다 이해하셨잖아요, 이제. 속도 문제. 속도 문제는요, 제가 피는 얼마 안 되지만 경험상 외람되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속도는요, 보니까 이 그림이더라고요. 이 그림 뭐냐면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지금 당장 임시방편. 그러니까 알미오 조장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이게 벼가 빨리 안 자라, 막 빨리 크고 싶어가지고 그 싹을 조금씩 빼놔요, 길이를. 빨리 자랄 것 같아서. 그럼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바로 이거예요. 급하시죠? 막 빨리 하고 싶죠? 정석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밖에 있는 소득 다 이 그림이지만 우리의 마음도 이렇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시스템과 큰 사업은요, 퀀텀 립이라고 만족 지연의 구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지연 만족 구간. 지금은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은 딥다 많이 하는데 소득은 안 되는 구간. 요 구간을 반드시 거쳐내셔야 돼요. 단지 그간을 빨리 거쳐낼 것이냐, 지지분할 것이냐. 지지부진하면 할수록 포기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빨리 벗어나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만족 지연 구간은 빅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모든 사람은 이 구간을 거쳤습니다. 이 구간은 일은 많고 소득은 안 된다는 구간이에요. 그게 퀀텀립, 대나무 성장이잖아요. 대나무가요, 심었어요. 근데 1, 2년째 아무것도 안 나와. 1, 2년째. 딱 3년 만에 10cm의 죽순이 나와요. 딱 3년 만에. 4년째도 그대로야. 답답하죠? 5년째 놀라운 퀀텀 립의 시작이 됩니다. 6주 만에 이 10cm가 25m에서 30m를 자랍니다. 6주 만에. 그것도 하루에 1m도 자란대요. 이게 퀀텀 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죠. 우와, 딥다 좋겠다. 6주 만에 수비되고 우리 파트너가 막 꽉꽉 차고, 그것만 부럽죠? 뭘 하는 거죠? 요 기간, 3, 4년에 보이지 않는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은 뭐죠? 뿌리 내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힘들어요? 뿌리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안 나와요? 뿌리 내리고 계시다. 어느 순간에 퀀텀님으로 팍팍 자란다. 그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저도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만 버티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요 기간 반드시 온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근데 요 기간 하려면 제가 보니까 2가지가 중요하더라고. 모든 성장은 양과 강도예요. 양을 채우셔야 돼. 양. 그 양. 저희의 양은 뭐냐면 횟수예요. 횟수. 강도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당신의 꿈이 얼마나 간절하신데요. 얼마나 하고 싶으신데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저희 딴 거 없어요. 횟수라는 거 뭐예요? 저희 어마어마한, 양손에 뭐 갖고 있는 줄 아세요? 한 손에 제품, 어마어마한 제품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유통권 내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손에 뭐 있다고요? 마케팅 플랜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이거 마케팅 플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 횟수 얼마나 하고 계신데요. 저희 파트너한테도 저 헌드레드 클럽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 줘가지고, 야 100번 STP 하자, 텐쇼 짧게라도 100번 하자 하는데 잘 안 따라와요.
저만 해요, 저만. 그래서 저만 해요. 내일이니까. 횟수 얼만큼 하시는데요? 사업이 안 돼요? 고민 딴 거 하지 마세요. 뭐 하고 계신데요? 그거 고민하셔야지. 무슨 감정 고민하고 계세요? 되네, 안 되네. 뭐 이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 얼마나 하고 있나? 그거 고민하시면 돼요. 우리 사업은 내가 한 달에 몇 번 하고 있나? 그래서 이 횟수를 늘리시면 반드시 됩니다. 저희 사업. 툴도 좋잖아요. 제품 좋잖아요. 데모하시면 되지. 주 박사님, 뭐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옛날에 바디키도 없었어요? 이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주 박사님 크라운 앰버서더 가셨어요. 뭐 갖고? 제품하고 STP 갖고. 덱스터 에고는 제품하고 STP 갖고 계속 설명한 거예요. 돈 벌고 싶으세요? 지금 답답하세요? 나가서 STP 하세요. 이게 덱스터 에거가 한 말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가서 STP 하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사업은. 저도 지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데몬하고 STP하고 그밖에 더 있어요. 뭐 계속 성장하려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인백기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100번 할 때 부족한 나는 1000번 하겠다는 거예요. 1천천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100번 할 때 무슨 일 할 때 나는 능력이 안 돼. 난 좀 부족해. 난 1000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게 제 모토예요. 제 사업에. 네, 인백기천. 여러분도 될 때까지 버티시고 될 때까지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광이 빨리 까지면 빨리 되는 거고 좀 늦게 까지면 늦게 되는 거고요. 뭐 뭔 상관이에요.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성과와 행복감이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job, 커리어, 그 다음에 콜링이라는 게 있어요. 잡은 돈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성과는 낼 수 있지만 행복하진 않을 수 있대요. 커리어, 경력과 경험, 경력과 경험을 위해서는 이거는 좋은데 돈이 안 될 수가 있대요. 행복할 수는 있는데 돈이 안 될 수 있대. 근데 이 콜링은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 소명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성과도 내고요, 행복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소명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아메이가 유통권을 왜 저희한테 줬을까요? 같이 잘 살자고. 아까 공유경제, 페북이요. 공유경제하는 거 같죠? 다 거짓말입니다. 공유경제라는 건 같이 잘 살아야 되죠. 기회가 공유되어야 된다는 말 아닌가요? 근데 페북이요, 우버가 우버 기사의 수수료 얼마 가져가는지 아세요? 20%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버 기사는 여전히 가난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공유경제야? 공유경제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아메이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 유통 줬을까요? 그게 공유경제 아닌가요? 진정한 공유경제. 함께 잘 살자고요. 그러니까 기회를 나눠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제 소명이라는 거죠. 이 기회를 공유하면 할수록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옛날에 존 포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부자 당신들만 먹고 살지 말고 제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좀 가져라. 부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건 뭐죠? 너만 먹고 살지 말아라, 제발. 자선 아닌가요? 부자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가난한 당신들, 제발 부자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관심 좀 가져라. 부자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관심 좀 가져라. 그건 뭐죠? 자립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 자립. 이 자선과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일이잖아요. 요거.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나도 자립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자선까지 할 수 있는 거. 이걸 소명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헷갈릴 것도 없고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678을 화이팅 하시고 굿바이. 그런데 화이팅!